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그리고 매일 타는 자동차, 이걸 다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에너지가 똑 떨어진다면요? 자, 우리 세상을 돌리는 바로 그 동력, 에너지의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50. 어떻게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죠. 그런데 에너지 이야기에서 이 숫자가 나오면요, 이건 완전 비상경고등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석유를 계속 쓰다 보면 바로 2050년에 지구에 있는 석유가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문명을 움직이는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50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해요. 한정된 자원에만 의지하는 지금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거대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그 여정의 시작은요,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 바로 화석 연료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경제와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두 기둥인 셈이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시커먼 원유가 어떻게 우리 자동차 기름이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땅에서 원유를 뽑아내고 추출, 이걸 섭씨 400도가 넘는 엄청난 온도로 펄펄 끓여서 증기로 만들어요. 기화. 그 다음 이 뜨거운 증기를 식히면서 가솔린, 경유 같은 여러 종류의 기름으로 착착 나누고 증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주유소까지 운송되는 거죠. 우리가 석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고요? 바로 이 숫자, 8,600만입니다. 전 세계가 단 하루에 쓰는 석유가 무려 8,600만 배럴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거의 1초 나가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석유로 가득 채우는 양이랑 같아요. 1초에 하나씩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석유는 다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이게 또 전 세계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같은 몇몇 나라에 전 세계 매장량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에너지가 그냥 자원이 아니라 국제 정치판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석유에 이어서 화석 연료계에 떠오르는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미지 덕분에 요즘 에너지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아주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석유랑 비슷해요. 매장량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죠. 특히 러시아와 이란, 이 두 나라가 가진 양만 합쳐도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든 천연가스든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까지는 땅 속에 있는 걸 꺼내서 태우는 방식의 에너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원자 그 자체를 쪼개서 나오는 힘,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부에서는 핵 분열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준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땅 하고 부딪히게 해요. 그럼 그 충격으로 원자가 둘로 쪼개지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바로 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원자력은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방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연료는 요만큼만 쓰는데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엄청나고 발전 과정에서 탄소는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원자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위험과 폐기물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숙제예요. 딱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아주 독한 폐기물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원자력은 항상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원자력은 이미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43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무려 37만 메가와트나 됩니다. 이건 수많은 도시와 공장의 불을 24시간 내내 밝히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죠.
자, 이제 땅을 파고 원자를 쪼개는 방식 말고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자연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태양, 바람, 물을 동력으로 바꾸는 기술,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힘은 바로 바람입니다. 원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바람이 거대한 날개를 쌩쌩 돌리면 그 돌아가는 힘이 발전기를 거쳐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눈에 보이는 에너지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그럼 이 바람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 터빈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다 합치면요. 그 용량이 7만 4천 메가와트나 됩니다. 이건 수십 개나 되는 대형 화력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란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력 에너지는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죠. 재생에너지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오래되고 또 강력한 힘,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아서 그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요. 이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전기 공급량의 무려 20%를 책임지고 있어요. 5집 중 1집은 물의 힘으로 불을 켜는 셈이죠. 수력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2,500메가와트.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산샤댐 단 하나가 만들어내는 전력량이에요. 웬만한 나라 하나 전체가 쓰는 발전량과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를 댐 하나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자연의 힘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라는 아주 신기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도체로 만든 판이 햇빛을 딱 받으면 그 빛 에너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태양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광전지 방식이 있고요. 태양의 뜨거운 열을 모아서 물을 데우는 데 쓰는 태양열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할 때랑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 목적에 맞게 다른 기술을 골라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옥수수 같은 식물에서 기름을 꼽아내는 바이오 연료, 땅속 깊은 곳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 그리고 달이 바닷물을 당기는 힘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까지 인류는 미래를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의 힘을 에너지로 바꾸려는 실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화석연료에서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정말 거대한 에너지의 파노라마를 쭉 한번 둘러봤네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게 될까요? 재생은 가능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수력발전에 대한 이 한마디가요, 사실 모든 에너지가 가진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에너지든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좋은 정답인 에너지는 없는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의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에너지들이 가진 장단점을 잘 따져보면서 우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는 것. 미래를 어떤 에너지로 채워나갈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